채권자 지표가 또 잡히거든요. 그게 또 한 달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채권자 지표에 나가지 않으면 인가 결정도 늦게 나오거나 채권자 지표를 또 2회 연속 안 나가 버리면 그냥 개인회생 폐지 결정도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에 주의하는 것들 크게 3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하시면 인가 결정이 늦게 나온다거나 폐지 또는 기각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크게 딱 4가지로 오면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있고 개시 결정이 나오고 인가 결정이 나오고 나중에 면책 결정이죠. 크게 4단계인데 개시 결정까지 받으면 실은 한 70~80% 이상은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다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시 결정 후에 좀 반드시 좀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채권자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시 결정이 나고 나중에 인가 결정 때까지는 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가 결정 후가 되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자가 나오거나 채권자가 변동된 사안이 발생된다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금융권에 어떤 채권자를 올려야 할 상황들은 어차피 신용주의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채권자 누락이 개인 채권자 있잖아요. 이것들은 조회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뢰한 채무자께서 꼼꼼히 그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채권자가 누락이 개인 채권자가 특히 좀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법인을 운영하신 분 대표자께서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법인 근래에 이제 법인의 어떤 자금들을 받을 때 성실이행 약정서를 씁니다. 근데 이게 성실이행 약정이 안 돼서 어떤 채무들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성실이행 약정서가 여러분들 법인이 빌려간 돈에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부채증명서에는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뢰한 사무실에서 꼼꼼히 챙겨주면 좋지만 이제 본인께서 내가 관련된 어떤 채무 비슷한 게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채권들이 양도가 돼요. 많이 보통 제1금융권에서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연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채권을 매각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권자가 바뀌었죠. 그럼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연락을 받고도 안 가르쳐주면 넘기기 전에 제1금융권의 명의가 채권자 목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걸 알려줘야지. 또 제2금융권으로 매각한 이 제2금융권 이름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변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해서 인가 결정까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채권이 누락되었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변동되었는지, 또 이런 경우잖아요. 어떤 서울보증재단이 광주은행에 보증서를 해서 광주은행에서 A라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연체가 됐어. 그러면은 서울보증재단이 광주은행에서 연체된 돈을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광주은행은 A라는 사람과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없어지고 채권자가 누가 되냐면 서울보증재단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 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금은 신청 접수일 3개월 후부터 납입합니다. 변제금은 3개월 후부터. 근데 어디다 납입을 하냐면 개시 결정이 나면 가상 계좌번호가 나와요. 거기다 납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제금 납입 자체가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이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계좌가 나와서요. 근데 변제금이 잘 납입이 안 된다던가 계속 또 변제금도 연체가 된다. 연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수에 밀려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안 내주겠죠. 이 사람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이 변제 수행 작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1회차, 2회차, 3회차부터 잘 내지 않아 버리면. 그래서 변제금은 반드시 잘 납입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개시결정 이후에 여러분들 채권자 지폐일이 잡혀요. 보통 개시결정이 나고 한 보통 2개월 안짝, 2~3개월 내에 이제 좀 빠르면 1개월 후에도 잡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자 집회는 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자 집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나중에 인가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채권자 집회를 나가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미리 그 날짜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채권자 집회 못 나가게 되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튼 그 다음 채권자 집회가 또 잡히거든요. 그게 또 한 달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채권자 집회 나가지 않으면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거나 채권자 집회를 또 2회 연속 안 나가버리면 그냥 개인회생 폐지 결정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변제금 잘 납입하시고 채권자가 누락이나 변동이 되었는지 이게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